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죠? 네, 더위가 많이 심해가지고요. 네, 해핵되고 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예. 네.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아니, 저는 일용직이잖아요. 저 매일매일 일해야 이제 제 일당이 들어와서 휴가를 가면은 네. 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휴가는 안 가고요. 네. 그냥 금요일날 제가 방송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좀 놀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때 금요일에 서울에 갔다 전화드렸더니 네. 다른 데 나가 계셔가지고 네. 못 만났어요. 네. 네. 다음에 연락 주십시오. 네. 여름 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휴가 지금 시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재충전도 하고 그러는 거고요. 네. 대통령 역시도 휴가 못 가란 법은 없죠. 네. 경무에 시달리셨을 테니까. 네. 근데 이게 시점이 예. 휴가를 가자마자 주식시장에 대형 사건이 터졌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과거에는 그 주식시장에 요동을 치면 뭐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핵실험을 했다거나 그렇죠. 뭐 다른 또 나라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당시에 과거에는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 뭐 관련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전혀 네. 모르는 상태에서 좀 다들 당황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네. 그 정도 막 한 20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거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랬고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1,400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족들까지 하면은 거의 5천만 명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과연 대통령께서 시장을 방문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시죠? 라면서 활짝 웃는 모습. 네. 마른 생선은 어떻게 요리하는 게 맛있을까요? 막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라는 게 네.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휴가 가실 수 있고 뭐 음식 좋아하시니까 그런 것들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브리핑을 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은 무슨 생각일까. 그런 의구심을 좀 갖게 됐어요. 네. 뭐 하는 사람들이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저희가 모르는 네. 그 와중에 대처를 했는데 그걸 말을 안 한 거 아닐까요? 하루 만에 다시 복구되고 오늘도 복구됐는데. 브리핑에서는 대통령께서 뭐 국무총리나 금융위원장이나 뭐 이렇게 한치에 어떤 뭐 빈틈이 없도록 좀 잘 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하셨다. 뭐 그런 브리핑은 있었는데 네. 그런 메시지와 대통령의 환하게 웃는 모습의 사진을 브리핑하는 게 과연 맞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도 주식을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폭락을 해서 제가 가진 현금성 자산의 30%를 잃었거든요. 네. 이건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환하게 웃는 모습, 이거 뭐지?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울 때 같이 공감해주고 우리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 되어야 하는데 딴 나라에 계시는 분인가?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좀 아쉬웠어요. 휴가 가실 수는 있지만 네네. 그러한 참모들의 브리핑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대처가 미흡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가 아니면 사건이 터지면 그 이후에 대처하는 모습을 다들 공감이 간다거나 바로 대처를 하고 국정에 계속해서 휴가를 가 있는 동안에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또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기도 바다가 있지만 이쪽도 바다가 있거든요. 남해안, 서해안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민생 토론은 또 광주만 안 했어요. 안 하셨죠. 그래서 저라면 예를 들어서 광주도 좀 들르면서 민생 토론도 하고 그렇죠. 여수나 뭐 완도, 신안, 고흥 뭐 이쪽 쭉 목포 돌아서 바다도 좀 휴가도 좀 즐기시고 그러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 점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참모들이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경상도의 대통령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네. 뭐 어찌됐든 뭐 이제
수습이 되어가는 모습이고 앞으로는 네. 또 조금 더 아쉬운 모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맞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계속해서 거부권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서 또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네. 일상이 되어버렸죠. 거부권은. 이제 곧 뭐 노란봉투법 그런 것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방송사법 같은 경우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고 네.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자신들의 의석수만 믿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토론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무조건 나는 그냥 다 거부권 행사할 거야 라고 하는 대통령도 그냥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화 타협 조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반목 갈등 대립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힘들어하는 거는 국민이잖아요. 네. 이분들 정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해결해 주려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적으로 정상화되는 그런 제도와 규정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자신의 당리당략에만 우선하는 모습 보여가지고 참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야정 다 모여서 함께 민생을 논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네. 간호법이라든가 전세사기 특별법, 뭐 고아라법 같은 경우에는 빨리 처리를 하자 네.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쟁점이 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노란봉투법이나 방송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좋은 쪽으로 이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걸 네. 보면 그 여야가 본인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대화의 물꼬는 터갈 것 같아요.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모두 자 우리 대화해보자. 우리 여야정 협의체도 좀 만들어보고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금 당대표가 없으니까 내가 박찬대 원내대표라도 만나겠다.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 폭염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지 않냐. 그럼 전기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도움드릴지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좀 대화의 물꼬가 점점 피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는 좀 여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좀 빠른 본회의에 통과가 예상됩니다. 그거는 된다고 봤을 때 이제 당장 민주당이 이제 내일 최상병 특검 확대 재발의 한다고 하는데 네. 이 민감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답보 상태가 되지 않을지. 최상병 특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주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네. 한동훈 당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 추천안 네. 이 내용을 갖고 좀 발의를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당대표나 국민의힘으로서는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최상병 특검 법안 같은 경우에는 보다 진전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본회의 때 폐기된 그 법안보다 조금 더 강력하고 좀 더 집권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을 넣어서 발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좀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민주당도 이제 8월 18일 당대표가 뽑히시면 일단은 최상병 특검 법안을 통해서 대한민국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자신들도 조금 양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3자가 네. 누가 제일 공정하고 객관적이냐 그거는 여야가 또 대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좀 복원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다음 주에 한동훈 대표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오고 있는데 과연 네. 한동훈 대표가 그 선택지를 들 수 있을 거냐? 제3자 특검을
전향적으로 내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용산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갈 수 있겠느냐 다들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는데요. 해야죠. 왜냐하면 본인 당대표 나가기 전에 첫 번째로 국민들한테 약속했잖아요. 네.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가 그때 약속이었어요. 네. 한동훈 당대표가 다음 주에는 국민들과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저는 그거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 말 이후에 당내 절차적인 것을 따라서 뭐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라고 했고 네. 오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네. 천천히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하람 의원이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은 한동훈 당대표로서도 무작정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천하람 의원을 인터뷰해야 되겠네요 또. 그러시죠. 한번 해보시죠. 예. 일단은 많이들 지쳐 있고 더위에도 지쳐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정쟁을 이어가면 사람들은 보고 있는 국민들은 속도 이제 터집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평론하는 저도 상당히 부끄럽고 창피해요. 네. 최근에 또 가장 제가 보기엔 좀 센 말을 하셨던데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뭔 발언했어요? 뭔 발언했죠?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요. 기억이 안 나요. 검찰이 지금 정치인들이라든가 언론인들의 통신정보 조회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다들 그 소위 말하는 문자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진짜로 사찰한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령에 어긋난 그러한 조치들을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A라는 분의 통화 내역을 쭉 조사한 건 아니고요. 그 범죄 혐의자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장성철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구나. 요 정도만 각 이제 통신사에 확인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은 거거든요. 그것은 법령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찰이다, 법령을 위반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런 거죠. 너무 광범위하게 그 가입자 조회 정보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법에 보면은 한 달 안에 통보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7개월 이후에 통보해준 것은 다른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검찰이 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가의 기밀이라든지 수사의 기밀, 또 이제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이면 좀 2번 연장해서 통보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쭉 가입자 정보 조회한 분들 보면은 테러리스트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늦게 통보해 준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고, 제가 오늘도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과 토론을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규정을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호하는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을 해서 곧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좀 제한하는 규정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범죄 혐의 당사자면 모르는데 그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다? 이거는 제가 딱 들어서는 좀 문제가 좀 큰 것 같은데.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앵커님. 그러니까 살인자가 있어요. 살인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조폭 조직에 있어요. 그래서 조직원들과 누구랑 통화를 했고 어떻게 모의를 했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통화 내역을 먼저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 사람이 그냥 일반인인지 아니면 조직폭력배인지 아니면 두목인지 이런 것들은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이번에 그냥 광범위하게 그냥 이재명 당대표도 하고 다른 의원들도 하고 의원들의 보좌진도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수사의 기법상 검찰에서 늘 하요던 것, 검찰과 경찰이 1년에 한 500여 건 정도의 가입자 정보 조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 지금 정치권과 언론인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만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어떤 가입자 정보 조회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 그래서 질문 이걸 사찰이라고 보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렵고요. 사찰이라고 하면은 네. 특정인을 미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도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몰래 뭐 이렇게 따라다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법령에 있는 한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좀 그 가입자 정보 조회를 받은 분은 기분 나쁘고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한 사찰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쉬운데 왜 청문회 때는 그렇게 어렵게 좀 내라고 하는데 안 내고 검찰은 그걸 조사를 안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선택적인 법 적용이 이렇게 문제지. 이렇게 그거는 쉽게 그 하면서. 차원에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네. 이건 사찰이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2021년도에 뭐 공수처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왔을 때 법령에 의한 거라서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아무리 들어도 사찰 이해가 안 돼요. 사찰이라고 하지 않기로 했나? 통신정보 조회를 당하신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그건 기분 나쁘죠.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전당대회가 빨리 끝나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요? 뭐 민주당이든 아니면 또 국민의힘이 어떤 이제 정리를 좀 빨리 하든 물론 이제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막 본인의 인선을 하고 있던데 네. 이게 좀 빨리 돼야 지금 산적해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어차피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께서 당선되실 거고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로서도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좀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새로운 형태의 대화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만나줘야 되겠네요.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8월 달이나 9월 달에 이재명 대표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네.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시원하게 그냥 만나자고 하면 되지. 그럼요. 만나셔야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